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기업은행이 떴죠. 바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략하기 전에, 일반 항목부터 공략하기 전에, 사실 2024년도 하반기죠. 작년에 이제 쓰신 분들은 거의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항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항목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항목이 바뀌긴 했는데 이게 워딩만 바뀐 거예요. 보세요. IBK와 동행 지원자님을 환영합니다. 이게 되게 친절해졌죠. 뭐 항목이. 얘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무 딱딱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근하게 좀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더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겉만 친절하고 뭘 적으라는지 가이드를 자세하게 안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힌트는 그 올해 항목에서 뭘 원하는지는 작년 항목을 보면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지원한 이유하고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 달라.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시죠? 작년 항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오히려 더 불친절해진 겁니다, 이게.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맞죠? 뭔가 친근해진 것 같아, 우리 이제 기업은행이.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랬겠죠. 위에 있는 분이, 야, 이거 너무 딱딱해. 좀 친절하게 가자, 우리. 친절하게 해봐. 뭐 이렇게 했겠죠. 참, 이게 참. 취준생들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맞죠?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해 주시면 저 좋습니다. 경험 얘기해 달라는 거죠. 사례 기술해 달라는 거죠. 뭐 경험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의도는 요거죠. 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뭐 이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항목은 아니고 요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근무하고 싶은 데는 어디이고 그에 대해서 강약점 그러니까 어떤 걸 능력을 키워왔습니까? 뭐 요런 걸 갖다가 얘기해 달라는 게 요 항목입니다. 요 항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번 항목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거의. 그 다음에 자, 요거 은행원이 아닌 어떤 직업을 원합니까? 자, 요거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요번에 이제 거의 새로 생긴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워크 항목을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없어진 것 같고 요거 있죠, 요거 4번에 요거 이제 뭐 발전 방향을 얘기해 달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회사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싶냐? 발전 방향에 따라서 자기 개발 계획 갖고 있냐? 그래서 진짜 지원 동기 때 말했던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4번에 요렇게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행원을 원합니까? 지원 동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4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들어도 되는데 4번 항목 제가 풀이하는 건 꼭 들으십시오.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어떻게 쓰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자,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걸 기억하세요. 1번 항목과 4번 항목은 반드시 연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 항목과 4번 항목은 반드시 연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 1번에서 지원 동기를 들었는데 그걸 4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요. 음. 뭐 어차피 면접 때 평가되긴 할 거지만 음. 자, 1번 항목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항목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 지원 동기를 위한 적합도 뭐 평가 작년하고 똑같죠, 이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원 동기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알고 있는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입사했을 때 그런 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아시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요. 기업은행은 이런 일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장점이 있고 요거 챗 GPT형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 성장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한 가지. 내가 성장 목표가 있다. 앞으로 향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지금 내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성장 목표에 기업은행이 부합한다. 어, 딱 적절하다. 어떤 경험을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뭐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기업은행밖에 할 수가 없다. 무조건 기업은행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적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지원 동기의 제일 기본이고 혹은 이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기대된다. 음. 기업은행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고 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원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소리 적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유 역할이라든지 기업은행은 그냥 여수신을 하기 위한 은행이 아니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하기 위한 기업은행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챗GPT와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지원 동기에 녹여내시기 좋아요. 타은행과 비교해서 기업은행의 행보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기에 유리한가?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죠. 기업 금융 전문가, 정책 금융 전문가, 뭐 글로벌 금융 전문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종 목표는 정책 금융 전문가입니다. 산업 분석 전문가인데 요걸 하려고 하니까 시중은행 안 되잖아요. 시중은행에 무슨 정책 금융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행이 딱 맞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적의 논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키, 아, 내 목표와 관련 지어서. 음, 이해가죠? 실제로 이렇게 안 물어봐도 내가 어떤 분야 로 성장하고 싶고, 금융을 오래 준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 일해보고 싶고, 신용평가 전문가가 되고 싶고, 그런 식으로. 기업 투자 이제 자문 뭐 이런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를 세우기에 그 달성하기에 기업은행이 왜 유리한가를 엮어서 적으시면 지원 동기 충분히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되는 지원 동기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 그런 게 없고 그냥 나는 은행 가고 싶고 그런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은행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조사하면 됩니다. 챗GPT로 내가 하나를 이런 목표를 잡았으면 어떤 걸로 성장 목표를 잡았으면 그 성장 목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자격과 교육이 필요한지 정리해 달라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주고 그리고 이걸로 성장하면 기업은행에는 왜 도움이 되는지 결국에는 이걸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내 지원 동기가 이거고 나는 어떤 걸로 성장 목표가 있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한테 도움이 돼. 기업은행에도 도움이 돼. 요걸 갖다 설득시켜야지 결국엔 합격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적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얼마 안 걸립니다. 요거 딱 한 다음에 뭐 직무 비슷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이제 그 챗GPT가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조금 일치하는지 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신 다음에 요 플롯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무엇 때문에 지원했는데 저의 성장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면요. 기업은행은 요런 걸 하기 때문입니다. 요런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를 위해서 이때까지는 이런 노력을 해왔고 입사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저 성장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기업은행에 기여하겠습니다.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아까 봤죠?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뽑아냈잖아요. 정책금융 및 산업분석 전문가로 성장하기 유리하다는 거 뽑아냈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제가 지원한 이유는 뜬구름처럼 이제 그냥 뭐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 목표가 어떤 걸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근데 이거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실무 경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업은행이 딱 맞더라. 저한테 유리하더라. 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뭐 제가 이거 그냥 지원 동경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요거 내가 전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거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도 받았고요. 자격증도 땄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 견학도 다녀왔고요. 인턴십도 했고요.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간략하게. 간략하게. 왜냐면 뒤쪽에 또 적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떤 식으로 내가 역량을 키워서 저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경험은 너희가 주겠지요. 대신에 자격증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내가 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면요. 저 이제 저런 이제 정책 금융으로 성장을 하면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너희 기업은행에도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게 항목 1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블로그에도 올려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예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과 비슷한,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고 경험을 통해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은 항목입니다. 사실 이거는 철저하게 면접력 항목이고요. 작년과 똑같아요. NCS 기반으로 설계된 건 아닙니다. NCS 기반으로 설계됐다면은 지네들은 얘기하겠죠. NCS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근데 NCS 기반으로 설계가 됐다면은 이 약점을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강점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어떤 강점, 이 직무 기술서상에 있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겠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항목 3번이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항목이라서 2번에서는 이제 성격이죠. 직무 수행 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이게 면접 시에 막 NCS 중심으로 평가를 막 한다라고 하면은 직무 유관 태도를 가지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 상에 이 있는 태도, 그 필요한 태도 있죠. 여러분들이 직무와 유관한 태도를 골라서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사실 기업은행이 이 철저하게 NCS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면접도 많이 보내보고, 자격에서 적부 아닐 때 합격도 많이 시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NCS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중은행처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장단점으로 좀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장단점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되게 정답 이게 어쨌든 면접에 쓸 거잖아요. 면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게 상경계 직무를 이제 찾으러 가면 그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왜들 그렇게 꼼꼼한 겁니까, 다들? 성격의 장점 물어보면 다 꼼꼼하대요. 왜냐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꼼꼼한 사람은 꼼꼼함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면접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꼼꼼한 사람들은 꼼꼼한 사례가 여러 가지 나오고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꼼꼼하지 않은데 그런 사례가 나오기 만무하고요. 파고파고 그 사례 말고 다른 거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면접에서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의외로 이 영업직들 같은 경우에도 E형이 MBTI 같으면 E형이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수기나 자동차 회사 영업왕들이 I형이 많아요, 실제로. 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성격이 아닌 거 가지고 면접을 보면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꼼꼼하다고 얘기했는데 뭐 다른 사례 얘기하면서 저는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격 장점을 가지고 실제 장점을 가지고 적는 게 적고 면접에 대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득시켜야 되는 건 그 장점이 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 단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득해야 되는 거지 없는 장점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2번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점을 가지고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MBTI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솔직히 내 장단점 찾기 힘들잖아요. 제 글 중에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 글 중에서 전체 MBTI 이제 그 장격의 장단점 키워드와 어떤 사례를 적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 내 진짜 장점 모르겠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 이해가 조금 남한테 관심이 많은데 자기한테 관심이 적은 게 이제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의 장점을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정말 장점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키워드를 뭘로 잡는지보다 그 장점이 어떻게 조직 생활이나 업무 상황에서 장점이 될 건지, 실제로 장점이 될 건지, 발휘될 건지를 갖다가 그려주는 게 이 이번 항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격상 단점을 적는 것보다는
부족한 역량. 내가 단점은 아니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성격적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격적인 단점을 얘기해 버리면 면접 때 거기다 대고 공격받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 성격의 단점을 면접 때 굳이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성격의 단점보다는 부족한 역량 중심으로,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특히나 금융권 분들은 취업 준비 오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히 현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스펙업을.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게 그게 약점인데 지금 현재 그 능력 보완하고 있다. 앞으로 뭐 입사 때는 보완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적습니다. 장점 활용과 그 장점과 활용도, 내가 뭐가 장점입니다로 끝내지 말고 장점이 뭐고요. 그래서 그 장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근거 사례. 그 다음에 단점 키워드하고 그걸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통 성격의 장단점 플롯이죠. 단지 이제 퍼센테이지를 얘가 장점이니까 한 70대 30 정도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음. 마지막에 이제 요 문장으로 단점으로 끝내기보다는 장점 활용과 단점 극복으로 입사 후에 기여하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끝내는 거. 글자 수가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면 요렇게 적는 걸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저의 강점은 그냥 무엇인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 요것까지 면접관들이 그릴 수 있게 어떤 키워드가 있다. 이게 아니고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 도움이 된다까지 그려주십시오. 그려주시고 그냥 사례 적으면 되겠죠? 음. 그냥 사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그때 문제나 상황은 뭐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다. 그런 순서죠. 그런 순서. 그래서 뭐 상황, 역할,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사건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나의 노력, 그다음에 결과, 사례는 이런 순서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점 얘기했고 그에 대한 사례, 증거 사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점 가야 되겠죠? 단점은 제가 웬만하면 성격 적지 말고 이런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데이터 교육받고 있으면 데이터 교육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자. 데이터 전환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면접 때쯤 가면은 이거 교육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맞죠? 그거 얘기하면 오히려 득이 되는 겁니다. 면접 때 가서. 그래서 지금 요거 부족하다는 거 약점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입사 후에 제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일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게 항목 2번입니다. 자, 항목 3번 가볼게요. 항목 3번은 직무 수행 능력. 이게 어쨌든 면접 때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3번 항목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력서로 나타나지 않는 직무 유관 경험 같은 걸 얘기해달라. 그걸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겠다. 면접 시 보조 자료로 활용하겠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저도 면접을 갔지만은, 면접관을 해봤지만은, 생각보다 자기소개서가 면접 때 쓰기 힘들어요. 이게 줄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기소개서를 그 자리에서 읽는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하고 끝만 보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음. 사실 다른 면접관들도 다 그래요.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소개서 엄청 파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면접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면접의 방침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제 요런 항목을 줄글로 써버리면은 면접관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개조식 작성, 보고서 형태의 작성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까지 조금 포함해가지고 직무 능력 단위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요걸로 이 3번 항목을 채우지 말고 저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냐면 이런 자격증도 땄고요. 교육도 받았고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딱 봤을 때 이 능력과 관련해서 이 자격과 교육과 경험을 했으니까 이 능력 있는 거 맞네. 그렇지. 이 능력 있으니까 이 업무 잘할 수 있는 거 맞네. 이렇게 판단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바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갑니다. 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게 능력 키워드죠. 노력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요걸 적어 놓고요. 그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적어 버리라는 거죠. 재무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 요거 땄고요. 관련 교육은 학교 교육 이렇게 들었고 외부 교육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능력을 요런 능력을 습득했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 요렇게 하면은 딱 면접관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줄글로 적으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자, 항목 4번 갑니다. 함정카드라고 했죠. 지원 동기가 진짜 맞습니까? 금융 분야 전문성 있습니까? 혹은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 적합도 평가 항목인데 은행 이제 원 말고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건 최종 커리어 목표가 뭐고 은행원이 아니더라도 은행원이 못 되더라도 이거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런 거요. 금융 분야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능력을 키워왔느냐. 또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함정 항목인 게 여러분들 적으실 때요. 1순위는 은행원이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나중에 아닌 면접 때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은행원입니까? 그때 가서 아 저는 그래도 1순위는 은행원이고요. 이러면 변명처럼 들려요. 그냥 아예 적어 놓으세요. 1순위는 은행원인데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은행원 면접 때 은행원 말고도 딴 거 생각하셨네요. 이런 방향으로 면접 가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음. 그래서 은행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대한 관심, 업무에 대한 관심,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이걸 이 함정을 피해 가야 됩니다. 변화구로.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필요한 자질이나 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의 직업의 선택이 좋아요. 그래서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은 이쪽 취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이 아니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거잖아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예탁결제원이나 다 생각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적으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중소기업 지원 분야 쪽을 적는 게 좀 좋긴 해요. 중소벤처 이제 그쪽이나 그러니까 중진공이죠. 중진공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런 것들로 적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기 전에 요런 걸 좀 조사하면 좋아요. 어, 자, 요거 이제 물어봤죠? 고유 역할은 뭐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해버리냐면 다 은행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 항목 적을 때 은행이라고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이외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은행 이외로 뭐 있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다 얘기해줍니다. 중진공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업은행의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요 역량으로 은행원 외에 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직무를 갖다가 채용하는 기관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또 다 대답해 줍니다. 이런 걸 조금 그 눈에 익히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거 AI 돌린 건데 신기하네요. 제 글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테스트를 했던 거 시바인 라마 나오죠. 신기합니다. 요즘 AI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글이 많이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은행원위에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채용한다. 요거 중에서 요런 기업에 요런 직무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면은 끝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은행원이 1순위인데 2순위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 적이 있고 이유가 무엇이다. 왜냐하면 내 성장 목표와 일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산업이나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어. 하지만 1순위가 은행원이고 내가 저런 성장 목표나 이제 커리어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기업은행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예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요. 언제나 1순위다 은행원이. 요거 넣어두세요. 면접 때 당황 안 하려면. 근데 이제 2순위로 이런 거 고려해 본 적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 있는데 요런 걸 갖다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적는 거죠. 혹은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제가 요쪽에 요쪽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나 요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내 역량입니다. 이게 항목 3번에 못 적었던 거, 항목 3번이나 2번에 못 적었던 성격이나 직무 능력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4번에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요렇게 하고 요걸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나 제가 추천하는 건 항목 4번을 먼저 쓰시고 3번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래서 항목 4번에 안 쓴 걸 갖다가 3번에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항목 4번에서 어쨌든 이제 뭐 직무라든지 그러니까 이순위 직무랑 기업을 적을 텐데 그거와 관련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3번을 적고 나면은 3번 거 여기에 적을 게 없어가지고 땡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3번 다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4번부터 적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어울리는 이유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경험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이라든지 쭉 이제 정량 정성적인 근거를 갖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게 기업은행에서도 도움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저런 데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저의 목표는 1순위는 은행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기업은행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뽑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항목 4번입니다. 항목 4번 잘 적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 적으면 그쪽까지 왜 요쪽까지 왜 기업은행 지원했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블로그에 내용 정리 다 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